학원마다 이렇게 치르는 모의고사가 똑같이 동일하면 학원별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올해 강의하는 곳은 다 모의고사 보는 게 다 달라요. 뭐 이렇게 보는 데가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지금 정도 왔을 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보셨잖아? 그쵸?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일 잘하는 학원의 평균 점수가 공법 58점이에요. 평균이 58점. 그리고 거기는 80점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90점 넘는 사람들도 한 서너 명 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법이 제일 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재수없게. 예.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네요. 10여 년 전에 이 3번 쪽에서 공법 강의를 할 때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3번에서 수업 듣던 분들이 제일 잘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3번 분들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었으니까, 공법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가 친분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기 3번에도 몇 분 계시는데, 아유, 교수님이 공법 강의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대비 지금 보면요, 상당히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 여기 3번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공법 수준은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종종 갖게 됩니다. 힘내세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뭐 공법 60점 못 맞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좀만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유정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져요, 안 가져요? 유정씨는 좀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공부하는 거 대비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요. 날씨도 더워지고 힘들 텐데, 아마 지금쯤 1차 쪽에서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심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1년 내내 8시간 이상씩 공부하는데 1차는, 그쵸? 60점 못 맞겠습니까, 그거? 그래, 안 그래요?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월 28일까지 꾸준히 하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좀만 하면 공법처럼 또 단순한 게 없잖아요. 그쵸? 뭐 응용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데. 그쵸?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참고적으로 90점을 넘으면 업어줘요, 제가. 업어주는데, 이상하게 공법 90점 넘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뚱뚱해요. 그래서 뚱뚱한 분들한테는 업어주는 거 대신 점심을 한 끼 사줘요, 제가. 부러워만 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절대 90점 못 넘으니까, 부러워만 하세요. 그러니까 좀만 같이 해서 하면 공법은 금세 잘해요. 문행지 알죠? 힘내세요. 수업 시간에 뭐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 설령 마음의 외침으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마음으로 외치든 큰 소리로 하든 틀리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또 다 발각이 돼. 얘기하면 뭐 노골적으로 발각이 되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틀린 대답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커피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한 돌출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졸음도 깨고. 됐나요? 네.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어도 마음은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괜찮아. 다음에는 다 60점 넘기를 바래요. 진도 나갈게요. 이용이에요. 뭐라고요? 이용. 아유, 농지법은 완전히 가수 연합회 수속인가 봐요. 소유, 이용. 그쵸? 여기 시스타의 소유.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용. 그쵸? 갑니다. 이용은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대리경작제도 갑니다. 무슨 제도요? 대리경작제도. 자, 대리경작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느 농지를 대상으로 유휴농지. 무슨 농지요? 유휴농지. 유휴농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농사 짓지 않고 방치하는 농지 있죠? 그 농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휴농지. 이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는 신청을 받아서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경작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려면 직권으로 지정하든 신청을 받든 원칙은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정 절차 나오죠? 거기에서는 예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고. 예고는 예비경고의 줄임말이에요. 예비경고의 줄임말. 그래서 유휴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있죠? 그자에게 나 대리경작자 지정할 거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예고예요. 그래서 예고부터 합니다. 그러면 지정 예고를 받은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욕 나오죠? 그러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안에 심사해서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원칙은 누구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또는 그자들이 없다면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요. 그러면 대리경작자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대리경작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원래는 협의해서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한다고요? 3년으로 하고요. 자, 대리경작자는 남의 농지에서 농사 지은 거죠? 자,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수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후. 누구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후. 자, 이 소리를 들은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기분이 나쁘다 그랬죠? A17 같으니라고. A17 같으니라고 3년 10%. A17 같으니라고 3년 10%. 이게 뭔지 알겠어요? 예. 이거 3년 10%. 이거 발음 잘해야지. 그 이상하게 발음하면 욕됩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항상 이렇게 공부만 하면 다 맞힌다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유후 유후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소리는 자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하는 소리죠. 이 소리를 들은 농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A 17 같으니라고 쌈년 10% 됐나요? 예. 외우셨어요? 예. 이번에는 임대차 갑니다. 뭔 대차요? 자, 임대차는 뭔 대차는요? 임대차는 뭐 녹차과입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임대차는 이용에 속해요. 뭐에 속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위탁경영은요? 소유. 위탁경영은 소유고 임대차는 이용이죠. 그래서 자, 농지의 소유자가 갑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무슨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여기까지는 농업 위탁경영하고 똑같습니다. 자, 위탁경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탁경영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임대차는 이용이에요. 그럼 물어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누구는요? 국가나 지자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는 있는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국가 지자체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예요. 위탁 경영을 못합니다. 됐어요? 근데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했는데 가만히 놀리면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그 농지를 임대차는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어봅니다. 또 상속이에요. 상속받았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자는 농업 경영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죠. 그러면 그 농지를 위탁 경영 줄 수 있다. OX, X. 위탁 경영 절대 안 돼요. 위탁 경영은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됐어요? 다만 그 농지를 임대차 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합니다. 그러면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예요. 다만 뭐는 줄 수 있다고요? 임대차는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용과 소유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 됐나요? 자, 물어봅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죠. 60세 이상이 돼서, 몇 세 이상이 돼서요? 60세 이상이 돼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된 어르신이 있어요. 그럼 이자는 60세 이상이 돼갖고 농업 경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농지를 위탁 경영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줄 수 있어요. 단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농업 경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동안 농업 경영에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5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그 농지는 위탁 경영 줄 수 있다, 임대차 줄 수 있다, 임대차 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갑니다. 한번 물어보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동력만으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작업의 얼마를요? 일부를 위탁 경영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줄 수 있을까요? 위탁 경영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탁 경영. 개념 이해하셨어요? 자, 위탁 경영은 어디에 속하고 임대차는요? 이용입니다. 보세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됐어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 있죠?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위탁 경영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해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죠. 임대차일 거 아니에요. 개념을 알았다면. 그쵸?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위탁 경영 줍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위탁 경영은 일부. 그쵸? 아니, 보수를 지급하고, 뭐를 지급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내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주는 거에 위탁 경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점 영농하는 자에게 위탁 경영 줍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는 줄 수 있고, 주말점 영농하는 자에게 임대 주는 걸 업으로 하는 자에게도 됐나요? 위탁 경영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줄 수 있을까요? 임대차 줄 수 있습니다. 이 개념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거. 그쵸? 근데 개념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는 사람은 외울 게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 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이모작 알아? 이모작? 이모작이 뭔지 알죠?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단기 임대차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 이상으로 하라고요?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요, 임대인은 누구는? 임대인은 질병, 징집, 치약,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에 수용 중 법인이 청산, 이게 뭡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임대인이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할 수 있죠. 요거는 사법적 논리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농지의 임차인이 누가요? 임차인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임차인이 농사 안 져요. 됐죠? 그러면 누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차에 뭐를요? 종료를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자는 다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대항력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거 알죠? 그래서 얘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시구 읍면장에 뭘 받고?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농지취득자격증명 기억나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죠. 그러면 시구 읍면장은 이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적힌 대로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확인하잖아. 그래서 뭔가를 확인하는 거는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구 읍면장. 농지법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건 다 누가 한다고요? 시구 읍면장. 근데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 됐어요? 이런 거는 누가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보면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 받는 자도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국가 지자체 소유의 농지는 위탁 경영 줄 수 있다고요? 임대차 줄 수 있다고요? 임대차만 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대항력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국가 지자체, 국공유 농지는, 국유농지나 공유농지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나오면 틀려요. 자, 정리합니다. 위탁 경영은 농지의 어디 개념이고? 소유 개념이고, 임대차는 농지의 뭐의 개념이다? 이용의 개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정리하기가 편하겠죠. 자, 갑니다. 제일 중요한 농지의 보전이에요. 농지의 뭐요? 보전. 갑니다. 첫 번째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농업을 진흥하려면 개발해야 돼요? 보전해야 돼요? 보전이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서 됐나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그거부터 알아야죠.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뭘 받아서? 승인. 농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갑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개의 용도 구역으로 구분이 되죠. 항상 농업진흥지역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계란 후라이, 노린자를 생각하라고요? 너는 이상하게 기억한다. 도시락. 자, 계란 후라이죠? 그래서 노린자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토지는 무슨 구역이라고요? 농업진흥구역. 자, 노린자의 보호하는 흰자이죠? 흰자이는 노린자의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어디에?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업보호구역. 됐죠? 자, 얘는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요.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라도 어디는 제외된다고요?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자, 갑니다.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녹지지역 있죠? 이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있나요? 없나요?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있죠? 자,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누가요? 시도지사가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농장은 승인하기 전에 개발용도 토지를 관할하는 누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부터 하라고요? 협의를 하라는 거 있죠?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갑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에 나가면 얘를 절대농지라고 그래요. 무슨 농지요? 무슨 농지? 이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이용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원칙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이용하는 거니까 농지의 전용이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쓰는 걸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자, 근데 농업진흥지역 있죠? 여기라도 전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쉬워요. 쉬운 것부터 갑니다. 군사시설. 무슨 시설이요? 군사시설은 농업진흥지역에도 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공익시설. 무슨 시설이요? 공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짓고 살아가는 농업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생활을 위한 거 여기 설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활과 관련된 걸 위해서 전용할 때는 뭐 하라고요? 신고.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만큼은 진흥구역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노린자의 농지니까 행위규제가 강력하겠죠? 여기에서 허용되는 이 세 가지는 보호구역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거 외에도 얘는 두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보호구역은 갑니다. 소득증대. 무슨 증대요? 뭐 증대요? 소득증대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한 거죠? 갑니다. 뭐 갖고서? 농지 갖고서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관광인데 농원사업이겠죠? 관광 농원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도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넓어야죠. 2만 미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을 이용한 농원사업 있죠? 예, 이거를 위한 시설 설치할 수 있죠? 얘는 얼마 미만이라고요? 3천 미만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활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랬죠? 뭐와 관련된 거요? 생활과 관련된 건 신고하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생활의 여건을 뭐하기 위한 거? 개선하기 위한 것도 설치할 수 있어요. 어디라면? 보호구역이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 뭐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좁아야 되겠죠? 얼마 미만? 1천 미만. 그 다음에 공동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양수장, 정수장 같은 거 있죠? 얘는 좀 넓어야 되잖아요. 공동이니까 얼마 미만? 3천 미만. 이렇게 이것까지 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기본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맞추죠. 갑니다. 이번에는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의 뭐요? 전용. 자, 개념 한번 다시 설명해 주면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농지 전용.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 뭐 받으라고요? 허가.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거라고 그랬죠? 에히! 으흐! 어허!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농장.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이거 아까 용어 정리할 때도 한국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이거 좀 꼭 외우라고. 다시 한번 외웁니다. 지금 농지 전용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자,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농업진흥지역은 누구? 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외울 때 된 것 같은데. 됐어요? 됐냐고요? 생활과 관련된 건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 지자체가 전용할 때는 뭐 하라고요? 협의. 그러면 협의 거친 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당연히 안 받겠죠. 맞죠? 자, 갑니다. 이번엔 또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했어요. 그러면 산림인 걸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지 만들어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걸렸어요. 걸리면 다시 산림으로 복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가 전용되더라도 이렇게 원래 산림인 걸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상식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았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죠.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갑니다. 허가를 내줬어요. 이렇게. 뭘 내줬다고요? 허가. 이렇게 인상을 써 너는? 눈이 아파? 지각했지 너? 지각한 애가 여기 왔으면은 계속 뒷자리에 앉아있든지 그래야지. 앞자리에 앉아갖고 인상 쓰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뭐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됐죠?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자가 허가받은 거와 다르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공사하지 마. 허가받은 대로 해야지 왜 허가와 다르게 하려고 그래? 너 공사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조치 명령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고 계속 지 맘대로 하요? 그러면 허가 내준 거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줘야 되는 경우가 뭐냐? 외우셔야 돼. 조치 명령 위반이야. 무슨 명령을 위반했을 때?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농지 전용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빨리 외우세요. 지금 나머지 조치 명령 위반 외에 나머지 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뭐라고요? 조치 명령 위반. 외우셨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신고예요. 농지를 전용하는데 전용하는 용도가 생활과 관련된 거죠. 그럴 때는 무엇만 하라고요? 신고. 신고는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거죠. 맞죠? 네.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됐나요? 농수산물 시험 연구시설, 어업용 시설, 그 다음에 마을에 간 놀이터와 같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생활. 그러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셨나요? 자, 이번에는 농지를 전용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농지를 전용하는데 누가 전용하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합니다. 허가나 신고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왜요? 믿으니까. 자,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협의. 뭐 하라고요? 협의. 누구하고요? 농장.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지방공사의 사장이, 누구 사장이요? 지방공사의 장이, 지방공사의 장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오예요, X예요? 오예요, X예요? 답하시오. 자,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X죠? 누구만 하라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만. 지방공사 사장 주재 누구하고 감히. 누구만 협의하라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만 농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됐어요. 자, 갑니다. 농지를 이렇게 전용합니다. 농지를 뭐 한다고요? 전용한다는 얘기는 전용하는 만큼의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는 만큼의 농지를 대체적으로 조성하는데, 대체되는 농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납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에요. 무슨 금이라고요? 그럼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 거예요?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돼요. 됐나요? 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뭘 납부하라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누구한테 납부하냐면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자가 농장이에요. 장관님. 됐어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누가 내준다고 그랬죠? 농지 전용 허가 누가 내준다고요? 농장이 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는 미리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또는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올까요? X일까요?
5죠. 어디서 X가 또 들렸지?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뭘 내야 된다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줄 때 너 미리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해. 또는 납입해야 돼. 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 내줘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아이고 대단하네. 그냥 아주 그냥 다들 합주기가 돼갖고 그냥 아이고 표정이들이 그냥 아유 알드무로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 재미도 없는 공부하기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 아유 참. 그런 자세로 듣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빨리 적고 싶네요. 자, 당연한 거예요. 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그러면 일단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무슨 금이요? 몇 프로? 체납된 금액의 3%.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안 내요. 끝까지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겠죠?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납부한다 안 한다? 해요. 뭘 또 안 해? 한다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이건 납입해야 된다고. 아이고 이걸 자꾸만 까먹네. 다만 깎아줄 수 있다. 뭐 해줄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아이고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감면. 자, 농지 전용 신고하고 전용해요. 뭐 하고요? 다 생활과 관련된 거죠? 농업인의 생활과 관련된 걸 위해서 전용할 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감면한다는 건 낸다는 거예요? 안 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예요. 다만 깎아준다는 거죠. 됐어요? 네. 됐죠? 알고 쉬워? 아이고야. 그냥 자, 또 갑니다. 농지를 전용 허가 신고 협의해서 전용했어요. 그러면 농지가 아닌 용도인 전용 목적에 사용하겠죠? 사용하고 있던 걸 몇 년 안에? 5년 안에.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 목적을 바꾸는 거니까 용도 변경이죠. 자, 용도 변경은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5년 안에 할 때는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용도 변경해야 돼요. 자, 용도 변경은 다 누가 관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비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면 농지의 뭐예요? 전용이죠. 그쵸?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게 농지 전용 아닙니까? 근데 일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일시 사용하는 건 농지의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이라고 그래요. 농지의 무슨 용도? 타 용도 일시 사용을 하려면 전용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요. 무슨 허가겠어요 이게?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갑니다.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건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공작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농지니까 무슨 용? 농업용. 무슨 용이요? 농업용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위한. 무슨 사업을 위한?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지로. 무슨 부지로요? 현장 사무소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석이나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 있죠?
이거를 채굴하는 장소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농업용 공작물 부지는 몇 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자, 항상 주목적 사업을 위한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어느 기간 안에 주, 목적, 사업, 기간 내 이렇게 되고요. 자, 토속이나 강물을 채굴하는 장소는 몇 년? 5년 이내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그러면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한다 안 한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이게 농지법. 자, 이용부터 보전까지 배웠는데 잘 못하잖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갈까요? 어려운 거부터 갈까요? 뭐든지 어렵겠죠. 자요, 농지법령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한 것은? 뭐와 관련돼서요?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돼서. 여기를 보면 맞출 수 있어요. 됐나요? 자, 1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만 알아도 답은 1번이잖아. 이것만 알아도. 그쵸? 얼마나 쉬워요? 옳은 거 찾으려는데. 1번이 답이죠? 그러면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미리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좋아요. 농업용 주택이래요. 무슨 용 주택이요? 농업용 주택으로, 농업용 주택의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하라고요? 신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맞죠? 다만 국가지자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국가지자체도 납부해야죠. 단 뭐 해줄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면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죠. 착수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X죠. 어떤 게 하여야 한다고? 조치명령 위반. 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됐나요? 좋아요. 이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만 물어보면 또 다 맞히니까. 자,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용에 관련된 문제네요. 틀린 것은 유휴농지.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맞죠?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오죠? 무슨 농지라고? 유후 이거 해야지. 휴경 그러면 안 된다니까. 또 왜 대답을 못해? 웃겨 죽겠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들도 알아요. 유후 이러면서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데.
맞죠? 어느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유후, 유후. 됐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을 하는 자에게 위탁 경영 줄 수 있다, 임대차 줄 수 있다. 임대할 수 없다? 임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됐죠? 좋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빨리 쉬고 싶으면 빨리 대답하세요.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개념 정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쳤대요. 농지 전용 뭘 거쳤대요?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맞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납입 대상이다 아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이번엔 또 틀리겠네요. 농업진흥지역 이겁니다.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지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도지사는 누구는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맞죠? 농업진흥지역은 보전농지와 준보전농지로 구분한다. 뭐로 구분한다고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얘가 틀렸죠? 이런 걸 답 처리하는 문제는 처음 보네 또. 아, 짜증 확 나네 또. 자, 근데도 틀려. 아, 미치겠어요. 자요,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특별시는 제외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맞다니까요.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죠? 자, 농업진흥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있죠? 농지의 소유자,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해봐요. 지금 처분 명령을 받아서 매수 청구하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자, 이럴 때는 뭐로 한다고? 공실. 이거 법을 위반한 자니까. 근데 여기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봐. 아버지 이제 농사 짓지 마시고 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제가 압구정동에 아파트 하나 사놨어요. 거기 와서 사세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여기 살고 계셨던 농업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처분해야죠. 근데 여기는 절대 농지다 보니까 살 사람이 농업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자가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자는 못 팔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인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죠? 제값 줘야 돼요? 헐값 줘야 돼요? 자, 이때는 매수 가격은 뭐로 할까요?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무슨 가격으로 한다고요? 감정. 여기는요 공시직, 여기는
그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5번 때문에. 자, 풀어보시오. 이번에는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얘에 관련돼서 틀린 거.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어디의 녹지지역이요? 특별시의 녹지. 광역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죠? 틀린 거 찾았어요. 시도지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이다. 됐죠? 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전용이 안 되지만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얘는 이해하셨어요? 이런 문제 나왔고요. 자, 대리경작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무슨 경작이요? 여기 이용이죠. 예. 유후. 누가 유유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후. 소유자 임차권자는 A17 같으니라고 3년 10% 갑니다. 유휴 농지를 대상으로, 유후 농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력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대리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의의가 있는 소유자 임차권자는 지정 예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의 20%를 몇 프로를요? 수확일로부터 2월 안에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다면 3년으로 한다.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용이에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뭐라고요? 뭘 또 X가 나왔어 어디서? 이거 고집 되게 세네. 계속 끌어내 얘. 그래야 된다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했다면, 뭐를 위반했다면요?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X죠. 취소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본 문제입니다. 틀렸겠죠? 자,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관리지역을 대상으로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빨리 얘기하세요. 자, 도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무슨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고요.
됐죠? 좋아요. 틀렸죠?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날 여기서만 물어보잖아요. 그쵸? 맨날 똑같은 데서 물어보는데 그때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법은 무조건 되고 두 문제 다 맞춰야 돼요. 너무 쉬워. 공부할 것도 몇 개 없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난 또 있는데? 아니, 다 됐어요. 안 풀을 거예요. 지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론 강의를 3번 순환했네요. 책을, 그쵸? 네, 그 두꺼운 수험서를 우리가 세 순환을 마쳤어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국계법부터 농지법 쭉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설명한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모의고사를 보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답안지 안 내도 돼요. 답안지 안 내고요. 됐나요? 네, 답안지 안 내고 단 국계법부터 농지법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자, 그 안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쵸? 내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틀리는구나 라는 거 스스로 점검하면 7, 8월 달 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 하려고 해요. 한 번도 답안지를 걷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답안지 체크인도 안 하고요. 끝나고 나서 설명도 안 해요. 답만 불러줘요. 스스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최고 점수는 95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 자기가 95점 맞았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그자에 의한 제보에 의하면 최저점은 15점이었어요. 옆 사람은 15점 맞고 자기는 95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됐나요?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